네,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소식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의료사고는 피해 입증이 쉽지 않고 복잡하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들이 대응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네.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인데 심정지로 지금 뇌손상까지 온 상태고요. 네.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했고 네. 병원 측도 또 맞고소를 했고 뭐 합의금 협박이 있었다고. 많이 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합의금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갈을 하고 있다라고 병원 측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합의금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원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가서 조정을 받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선택 사항이기도 하고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처럼 쌍방이 민사,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또 제주도에서 어린 네. 아이가 항생제 주사를 맞고 또 사망한 일도 있었고요. 네. 참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입증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의료사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은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 원고한테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원고라고 봐야 되고요. 환자 측이.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하려면 그 증거 자료를 갖고 와서 그 결과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뭐 의학 지식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피고 예컨대 의사 측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정확하게 입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병원의 그 CCTV, 뭐 수술실 CCTV. 앞서 그렇지만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이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발의안이 올라는 갔는데 논의도 안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또 의료계에서 반대해서 폐기도 그렇죠. 됐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CCTV가 만약에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그게 공개될 수 있다고 하면요. 큰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에서도 많이 반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고 통과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러다 보니까 뭐 지자체별로 국립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고 민간 병원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그 명분, 이유는 뭐죠? 사실은 뭐 개인 사생활이라 침해라든지 프라이버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또 부분을 의료 얘기를 하죠.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공익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만 환자가 동의를 한다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의료사고에서 피해자들이 어려운 건 의료, 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라는 게, 또 의학이라는 게 뭐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 판례도 현재 의학 기술에 맞게 시술이나 수술을 했을 때는 처벌받거나 책임이 없다, 의사한테.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의학 기술에 맞는 것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 입증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하는 쪽도 의사가 대한의협에서 지정하는 감정의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의사가 같은 의술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감정하는 게 또 그것에 때문에 환자 측은 좀 피해를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병원 측에서도 그 환자 측에서도 이런 의료 사고가 없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뭔가요? 합의를 하는 건가요? 병원 측에서 인정을 가장 하고? 좋은 거는 합의인데요. 네. 지금 이 리포트에 봤던 사건처럼 합의를 할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법적인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CCTV가 지금 안 되는데 의료법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무조건 기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환자 측에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겁니다. 진료기록부가 뭐 간호정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에 많은 내용들이 증거로 확보할 수 있고요. 그것을 빨리 또 확보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법적 분쟁이 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네. 많기는 한데요.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요새 의사나 의료진 입장에서 법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또 피해를 본다고 또 녹음 같은 게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위자료 쪼로 얼마를 주고 합의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렬이 된다면 법적인 분쟁으로 가야 되고요. 법적인 분쟁을 가게 되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이 성형외과 사고가 지금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그 CCTV 영상도 맞습니다. 전해드리고 했고 이번이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게 또 있었는데 이렇게 재발을 하는 거를 또 왜 못 막을까? 이거는 행정조치 부분이거든요. 네. 행정조치가 뭐 보건복지부에서 좀 내려져야 되는데 의료법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무슨 제한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수술을 하거나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법적 정비를 통해서 아니면 행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단속이나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말했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그 CCTV가 수술실에 설치가 되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저렇게 의료계에서 계속 강력 반발을 하는 상황이라면 뭐 이건 의료사고는 해결이 계속 피해자들은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네. 법원에서 많이 완화를 하고 있어요.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의사가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라. 입증 책임을 보통 피해자에게 묻지만 묻지만, 그게 병원 측으로 예. 의료진 쪽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좀 완화해서 뭐 법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입증해봐라라고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연성 이론이라고 이 정도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발생했으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신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CCTV를 본인이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의료진이. 자,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는 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좀 한계는 사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사고가 난 병원 거잖아요. 나으려고 갔는데 네, 네. 그러면 네. 내가 피해자가 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증거 확보입니다. 음. 증거 확보고 지금 현행법상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진료기록부 등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진료기록부 관련된 간호정보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이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요청을 해야 되고 그걸 불응하게 되면 뭐 문제가 됩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그거는 요구하면 무조건 바로 줘야 받을 됩니다. 수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빨리 확보를 하면 나중에 훼손이라든지 조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아하. 확보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